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토트넘이 시즌 개막전이었던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경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답답한 경기였습니다. 한 골을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창의성도, 에너지도, 전술과 전략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후반 막판에는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이렇다 할 위험 상황조차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요? 팀의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에는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을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심지어 지루했던 경기였는데 경기를 곱씹어 보면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에는 그 답답했던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분명 전반전은 실수도 있었지만 기회도 있었고 나름 긴장감을 가지고 박진감 있게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록으로도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양팀의 기록입니다. 일단 슈팅수가 토트넘 5개, 에버튼 6개로 박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효 슈팅은 토트넘이 2개나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종료한 후 슈팅수를 확인해보니 토트넘은 총 슈팅수가 9개로 단 4개의 슈팅이 늘어났지만 에버튼은 슈팅수 15개로 후반에만 무려 9개의 슈팅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버튼이 후반에 날린 슈팅수가 토트넘이 전후반을 다 합쳐서 한 슈팅수와 같은 것입니다. 점유율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반전 점유율은 49대 51로 역시 박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반전까지 포함한 총 점유율이 51.1 대 48.9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점유율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이지만 원정팀이 한 골차로 이기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수비적인 전술로 굳히기에 들어가고 지고 있는 홈팀이 닭공 모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점유율을 높이지 못했다는 것은 후반전에 그것도 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왜 전반과 후반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게 됩니다. 전반전과 후반전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알리와 시소코와의 교체입니다. 지금의 알리가 예전만 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에릭센도 팀을 떠났고 로셀소도 뛸 수 없었던 오늘 경기에서 알리마저 빼버리고 수비적인 시소코를 넣는 순간 바로 이렇게 슈팅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수비가 잘 됐냐? 보셨다시피 에버튼은 전반보다 더 많은 슈팅을 날렸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어떤 이유에서 알리를 뺐는지 현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진해서인지 몸 상태가 나빠져서 뺀 것인지는 말이죠.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손흥민, 케인, 모우라의 공격진에 활로를 열어줄 창의적인 선수가 필요한데 알리를 빼버리면서 그것마저도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돈벨레가 들어와서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기 바랬지만 무리였습니다. 알리가 다시 예전 기량을 회복하던지 아니면 로셀소가 하루빨리 돌아오는 것이 필요해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적생들의 성적표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라이벌팀 아스널은 이적생 윌리안의 맹활약으로 첫 승을 따낸 반면 토트넘은 호이비에르가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어티도 자신의 장점을 다 보여주지 못했죠. 반대로 상대팀 에버튼은 이적생들이 모두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적생들의 성적표가 경기 결과를 가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팬들의 반응은 당연히 안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중 눈에 띄었던 것이 전반 33분경 토트넘이 역습 시 맞이했던 결정적인 찬스였죠. 당시 손흥민에게는 3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슛을 하거나 해리 케인에게 패스하거나 마지막으로 알리에게 패스하는 것이었죠. 손흥민 선수는 그중 마지막 선택지인 알리에게 패스하는 것을 선택했는데요. 알리의 유슈팅으로 이어졌지만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해리 케인이 손흥민에게 왜 자신에게 패스하지 않았냐고 어필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 불만이 있었던 건 비단 케인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케인은 입증된 스트라이커야. 그에게 패스했으면 그는 득점을 했을 거라고. 그게 그렇게 어렵나? 왜 손흥민이 케인한테 패스하지 않았지? 왜냐하면 수비수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지. 너는 추갈못이구나. 내 생각으로는 그 얘기는 손흥민이 아니라 알리한테 해야 할 것 같아. 알리가 골을 넣어줬어야 했던 거라고. 케인에게 패스했어야 했고 새로운 왼쪽 수비수를 영입했어야 했어. 손흥민, 왜 케인이 아니고 알리였냐고 물어봐야겠어. 정말 안타깝다. 케인이었으면 득점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망할. 내가 대신 뛰어도 알리보다는 잘하겠다. 해리가 완전 열려 있었는데 뭐 하는 거야? 보시는 것처럼 많은 현지 팬들이 저 순간의 손흥민 선수의 결정에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케인에게 주는 것도 좋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알리에게 준 것이 나빴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패스도 분명 알리에게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오픈 찬스를 만들어줬으니 말이죠. 다만 알리의 슈팅이 좀 아쉬웠고 픽포드의 선방이 좋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알리가 시소코와 교체됐고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게 무슨 터무니없고 멍청한 교체야? 우리는 지금 3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있고 창의성이란 없는 상태라고. 알리 대신에 시소코라니 저건 무슨 교체야? 부상이 아닌 다음에야 저것에 대한 상식적인 설명이 있질 않잖아.
하지만 모두의 의견이 같을 수는 없죠. 몇 년 전 언론과 토트넘 팬들은 말했지. 알리가 차세대 월클이 될 거라고. 지금 그를 봐봐. 그는 단지 공간을 낭비하고 있어. 왜 그게 늘 알리가 돼야 하지? 우리는 언제나 경기장 위에 알리가 필요하다고. 알리를 빼는 것은 적절했어. 그런데 시소코가 아니라 은돈벨레가 정답이었지. 경기는 결국 0대1로 패하고 말았죠. 그 이후의 반응입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경기력이다. 이 팀의 팬으로서 있던 모든 시간 동안 이처럼 게으르고 무기력한 선수단을 본 적이 없었어. 나는 어떻게 축구팀을 경영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팀인 에버튼으로 갈아타야겠어. 현재 이 댓글을 여러 팬들이 복붙해서 게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포체티노를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 그가 그리워. 예전 이 시절이 그립다. 그에 대한 댓글입니다. 그가 운영했던 지난 5년간은 좋았던 지난 날이었지만 우승 트로피는 한 개도 없었지. 망할. 적어도 그의 축구는 우리 모두를 잠들게 하진 않았었다고. 창피한 경기력이다. 특히 후반전. 간담이 서늘할 정도 이런 축구를 경기장에서 보려고 돈을 지불한 팬들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할 정도네. 상상력도 없고 열망도 없어. 레비 회장이 다큐에서 이렇게 말했지. 경영의 변화가 옳은 결정이었는지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라고. 후반전에 있었던 긍정적인 점. 시소코와 은돈벨레가 전방에서 경기했다는 것. 부정적인 점. 수비가 나빴고 모든 면에서 정교함이 없었으며 공중경합이 형편없었고 베르베이는 노력이 부족했고 전반전에 거지 같았던 결정력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점이지. 형편없는 팀 선택이었어. 윙크스, 호이비에르, 다이어, 데이비스 그리고 알리는 베스트 11 자원이 아니야. 은돈벨레, 시소코, 산체스 그리고 로셀소가 선발이 돼야 한다고. 데이비스보다는 로즈나 세세뇽이 낫지. 이렇듯 현지 팬들의 반응처럼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는 개막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 경기를 치렀을 뿐입니다. 빨리 선수들이 정상 컨디션을 만들어서 경기장으로 돌아오고 이적생들은 자신들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무리뉴 감독이 그에 맞는 전술과 전략을 펼쳐준다면 충분히 좋은 시즌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길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역시 아이게스.